그래도 뭐니 해도 금리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슈는 금리로 통할 것 같은데 우리 주식시장에는 지금 AI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데 이 금리도 저는 AI가 좀 결정했으면 좀 속 시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맨날 인하한다고 하면서 지금 인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최근에 보니까 또 동결 결정이 나오면서 연내 한 차례 뭐 인하하겠다라는 또 시그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동결 내용과 금리 전망,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좀 해주시죠. 말씀드리면 네. 금리 언제 인하합니까? 이 질문이 온 국민의 질문이죠. 온 국민의 금리 언제 인하합니까? 맞습니다. 네. 물론 빚을 많이 짊어진 자는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저축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또 금리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니즈는 달라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희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을 이해관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의 시점을 거시경제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는 역으로 질문드려요. 금리 인하, 금리를 왜 올렸습니까? 이 질문을 왜 금리를 올렸습니까?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긴축의 시대가 찾아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가죠, 물가. 돈이 너무 많이 아까 러우 풀렸고, 전쟁 말씀하셨는데 러우 전쟁 2022년 상반기에 시작되면서 또 돈이 많이 풀렸죠, 코로나19 때문에.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 따라서 공급망 대란이 왔었고 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잉 유동성 공급이 있었고요. 네. 그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역사상 뭐 이런 고물가가 있나 할 만큼의 맞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근데 우리 박상청 앵커님이 계신데 우리 앵커님 인생 동안에는 이런 고물가를 평생 못 본 고물가인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둘의 인생 동안에는 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미국 최근 아니죠. 그렇죠. 미국 9.1%라는 물가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44세가 안 되시는 분께는 태어나서 처음 만난 고물가인 거죠. 맞습니다. 이런 거 엄청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쉽게 답변을 드린다면 물가 언제 잡힙니까?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물가 잡기 위해 했기 때문에 네. 물가가 잡히면 다시 금리 정상화로 가는 거죠. 그럼 물가 언제 잡힙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렌트비라든가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근원물가 상승률 이런 걸 가지고 모델링을 해보면 제가 판단하기에 제 의견을 드리는 순서니까 24년 7월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7월 물가 상승률이 근원 PCE 기준으로 2.3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7월 물가 상승률을 보고는 물가 잡혔다라고 FOMC 위원들이 나름 확신을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7월 물가 상승률이 언제 발표되죠? 8월 말에 발표되죠. 그럼 8월 말에 발표되는 PCE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 달 9월 FOMC 회의 때는 물가 확실히 잡히는구나 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물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예. 그러면 7월 물가가 2.3%가 아닌 더 높게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9월 인하도 힘들 수도 있겠다. 힘들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예상을 할 힘들 수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은 제 생각에는 2.5로 하겠고요.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2.5를 상회한다. 여전히.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더 뒤로 지연될 것이고요. 지연될 수도 있다. 예, 근데 2.34%를 만약에 기록한다. 그러면은 9월 인하가 좀 더 확실해지고요. 근데 저의 전망에 따르면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7월 물가 기준으로는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결국에는 9월에 가능성이 높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유로존이든 캐나다든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전까지 뭐를 경험했나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닌데 목표 물가 2%를 밑도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리 인하를 좀 더디게 해버리면 다시 디플레 우려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2%를 지금 딱 기록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달에 인하를 하면
다시 디플레로 빠져드는 것을 오히려?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 목표 물가 2%라는 관역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되니까 네네. 2%를 쉽게 말하면 넘어서도 안 되고 밑돌아서도 안 돼요. 최대한 그 숫자에 맞추기 위해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 네네.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들의 의사결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이나 캐나다, 뭐 영국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결정을 하겠지만 주요 뭐 스위스, 스웨덴 이런 주요국들이 먼저 인하한 것은 디플레 우려 상황으로 놓이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하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도 미국 물가 상황을 보면서 적정한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디플레까지는 또 생각을 안 했는데 교수님께서 또 디플레 말씀도 해주셨고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네. 미국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네. 9월에 인하해야 되지 않냐라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해석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저는 거죠? 정치적인 해석은 이제 사실 이제 문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FOMC 성명서상에 나와 있지 않는 소위 그냥 음모론적인 음모론이지.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음모론은 어디까지나 음모론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네.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바이든 편이냐 트럼프 편이냐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계산을 만약에 해본다면 네네. 연임을 생각한다면 네.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높네? 그럼 차라리 금리 인하 안 해서 트럼프로부터 사실 지지를 받고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계속 연임하고 싶어. 한 자리를 더 차지하고 싶어. 재무부 장관도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까지 한다면 금리 인하를 또 안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건 더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바로 물가 안정에 있고 맞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플레도 안 되고 디플레도 안 되니까 적정 물가를 타겟에 맞추기 위한 0점 조정하는 거예요. 총쏘기 할 때. 맞습니다. 0점 조정을 딱 관역에 맞추기 위해 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이 물가 상승률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말고요. 중앙은행의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근데 경기 안정과 금융 안정은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 경기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죠. 너무 안 좋아서 서둘러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 안정 부분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담겨 있는 한국은행의 설립 근거. 한국은행이 왜 있느냐? 바로 물가 안정을 위해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신다면 물가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금리 인하 전망 시점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저도 뭐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뭐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미국이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중앙은행장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 사실 네. 미국답지 답지 않죠.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